자, 유동수 함정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한번 같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함정은 확대 금융 정책으로 중앙은행에서 자금 공급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이 자금 공급량을 확대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다. 자, 요거의 의미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을 때 시중 은행들이 그 돈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쓰신 건가요? 유동수 함정의 정의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정의. 일단 유동수 함정의 정의는 뭐예요?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다시 금리가 매우 낮다는 거는 그 전에 금리가 높았는데 금리를 계속 낮추는 거고, 낮추는 거는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매우 낮아졌을 때 더 이상 금리가 이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금리가 거의 0%일 가능성이 큰데 꼭 0%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매우 낮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낮다는 거. 근데 0%는 당연히 더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는 있을 수도 없으니까. 0% 둔 거는 그런 경우고, 1%도 돼요. 2% 되고. 근데 사람들 보기에 1이든 2든 이게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사람들 간에 다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너무 낮으니까 앞으로 금리가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 역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그래서 채권이 너무 가격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채권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는 자산이 비싸다고 인식이 되면 그 자산을 안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현재 매우 높다. 그러니까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 채권 가격은 매우 높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한다. 그럼 이 이론에서는 특징이 사람들의 투자 자산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채권 아니면 화폐. 그럼 채권 보유한다는 거야, 화폐 보유한다는 거야? 화폐만 보유한다고. 화폐만 보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폐를 손에 쥐고 있는 거. 쥐고 있다는 거는 돈을 안 쓴다는 개념. 돈을 안 쓴다. 그러면 화폐만 보유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고 쉽게 말해서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비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 누가 개입해요? 중앙은행이 하면 안 돼요.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뿌려봤자 사람들 돈을 쥐고만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제 개입하죠. 왜냐하면 총수요를 늘릴 때 AD라는 개념에서 CIGNX 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지출을 직접 늘리고자 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수함도 있으면 아무리 돈을 풀어봤자 사람들은 화폐만 쥐고 있고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야 된다. 즉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유동수함정에서의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설명하죠. 이게 정의죠. 정의고 해결책은 뭐라고요? 해결책은 확대 재정정책이 해결책이고.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왜 0%가 되는 건가? 0%일 필요 없어요. 금리가 매우 낮게만 나오면 돼. 낮게만. 그 다음에 은행에서 자금 공급량 늘리지 않아서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는 거는 은행도 일단 돈을 풀었다고 보시면 돼. 일반 은행들도. 돈을 풀었는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예 안 쓴다는 거거든요. 집에 그냥 다 현금 보관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금고에 다 돈을 보관. 돈을 써야지 효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소비 투자 다 늘어나지 않아요. 다 돈을 쥐고만 있어. 뭐 기업도 가게도 다 이 상태.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 효과가 유동성을 해결하기 더 효과적인 건 국민소득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투자를 자극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 지출 늘린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 늘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 늘리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방법들이. 근데 정부가 기업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고 또는 대표적 정부가 직접 사업을 벌릴 수도 있죠. 정부 사업. 그래서 뭐 고속도로 건설, 공항 건설 이런 걸 이제 사업을 벌리게 되면 거기와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다시 보면 이게 IS LM으로 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LM 곡선을 볼 때 근데 수평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이제 금리가 매우 낮은 구간에서 수평으로 그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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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낮다는 거는 일단 퍼센트가 낮은 걸로 우리가 인식하니까 낮은 구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LM을 난 극단적으로 0% 할 거야 하면 여기 노란 색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러면 0%에서 수평되는 거죠. 근데 꼭 0일 필요 없다고요. 0 아니고 위에서도 상관없다. 대신 낮은 구간에서 이렇게 수평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다 IS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IS. 그래서 LM 곡선을 아무리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는 거고 I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 근데 IS 하면 이동 유닛이 I, G, NX니까 정책 나오면 G밖에 없잖아. 일단.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이 I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효과 유발할 수 있는데 확대 재정 정책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정부 기업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없고 I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여기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양적 관한 유동성 한자를 해결할 수 있는 있죠. 그것도 통화량 양적 완화의 특징은 통화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소비 투자도 자극을 해요. 다시 양적 완화 다시 보면 장기 채권을 매입한다고 그랬죠. 매입. 그리고 미국을 보면 채권 매입으로 뭐가 풀려요? 시중에? 통화량 풀리는데 그 통화량이 달러 아니야, 달러. 미국은. 그러니까 달러라는 통화량이 증가를 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뭐가 움직여요? 통화량이 있으니까.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근데 LM만 이동하는 게 IS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유동성 함정을 얘기할 때는 I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정책이 효과적이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는 LM도 오른쪽 가고 IS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량 증가하니까 달러 가치 하락은 어떻게 돼요? 수출 증가를 하죠. 이게. 그럼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통화량 증가하니까 사람들의 물가 상승 심리에 영향을 줘요.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죠. 물가 상승 기대. 그러면 우리 방정식으로는 피셔 방식이겠지만 그냥 직관적 개념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소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빨리 소비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소비 증가라는 심리를 아니까 투자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수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IS도 오른쪽 가고 LM도 오른쪽 이동하는 게 보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이랑 통화량이 올라가는 네? 어떤 거? 양적 관한 달러의 통화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건 미국의 관점에서 양적 완화한 거죠. 양적 완화 우리가 실시한 게 거의 없으니까 미국, EU, 그다음에 일본 얘기하잖아요. 일본. 이거 다 누구 그림이야 그러면? 미국 그림이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쪽이죠. 우리나라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거랑 다른 게 아니요. 같은 개념이죠. 장기채권 매입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함정에서 양적 완화를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유동성 함정에서는 양적 완화와 관련 없는 게 이게 없다고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근데 양적 완화 쪽에서는 이거를 다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에서 양적 완화가 아니요. 양적 완화하면 효과 있는 거죠. 근데 양적 완화 없어도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올리면 수출 증가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통화량 증가했을 때
LM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한 거야. 그 이거는 어떻게 수출? 이거 어떻게 했냐고요? 이건 어떻게 수출 통화량 증가해서 수출을? 아, 통화량 증가하면 당연히 수출 영향 주죠. 아, 우리나라도 통화량 증가시키면 원화가 약세되죠. 수출 증가로 영향이 가죠. 그러니까 유동성함정 그 개념은 역사가 예전 때야. 케인즈가 만든 개념이 유동성함정이에요. 그럼 케인즈는 1930년대, 40년대 사람인데 양적 완화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설명 안 했다고요. 근데 양적 완화는 연대가 알다시피 미국, EU, 일본 경제 안 좋을 때니까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까지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최근 들어와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하는구나까지 학자들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저 그림을 만약에 일본이 지금 금리를 양쪽 완화 시행했던 기간과 금리를 다시 올리려고 하는 금리 그 나오는 그걸로 해석을 한다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가면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 해제했다는 거는 이제 다시 요거 끝나고 나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고 나올 거예요. 축소. 그래서 아까 양적 완화 설명드릴 때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제 매입 자산 규모를 뭐 100억 했던 거를 50억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이 축소한다는 게 바로 그냥 테이퍼링 한다는 거죠. 이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양적 완화 자체에서 아까 얘기한 채권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매각 단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다시. 그럼 이게 이제 반대로 발생하겠죠. 그 유동성함정에서 어쨌든 벗어난 상태에서 예, 어떤 현상들인 거네. 이거요? 예. 유동성함정 벗어났다고 지금 판단한 거죠. 일본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걔네 주가도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회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하기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함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일본 쪽에서는. 결국에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는 예측이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정부는 명확하게 생각하는 거죠. 중앙은행 쪽이나 정부 쪽은.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확실히 살아난다고 판단해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기로 발표했는데 해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제가 지금 회복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단순히 지금 주가만 올라가고 그냥 노동자들 월급이 그냥 올라가는 건데 생각보다 경제가 지금 살아나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거죠.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오를 가능성이 예, 있어서.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